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는 19일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비우량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49조 8,904억 원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9월의 셋째 주 월요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은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황 마감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투심 매도세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3차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되며 2,000포인트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펀드 환매 압력의 영향으로 상승 반전하는 데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7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며 4,964억 원을 순매수하였지만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4,266억 원, 734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기관 물량 중 약 3,046억 원 정도가 투심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전기가스, 은행 업종 등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의료정밀, 통신, 보험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상승,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생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 투자자 매도세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482억 원, 95억 원 순매수하였으나 기관 투자자는 557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섬유, 의류, 운송, 음식료, 담배 업종 등이 상승 마감하였고 컴퓨터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 업종 등 하락 마감하였고요. 특히 모바일 게임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 영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서울 반도체, 안랩 등이 상승, 셀트리온 다음 SM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금주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호재 속에 외국계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현상은 금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미국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 조치 등 추가 경기 부양 조치 및 국제 신평사인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7년여 만에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은 지난 금요일 당일만 1조 2,700억 원대의 외국인 순매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난 1, 2월 이후 유출세를 보였던 미국계 자금의 추가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의 추가 유입은 또다시 국내 증시의 유동성 장세를 형성할 재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9월 정책 이벤트는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으로 3가지 정도를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증권가 의견에 따르면 FOMC 이후 주요 변수 즉 미국 증시, 달러와 원자재 등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는 애플을 주도주로 하여 IT 버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요. 다우지수 역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14,000포인트 선까지의 상승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체 매입 규모를 정하지 않는 무제한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MBS를 매입함으로써 모기지 금리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한 주택 경기 회복은 건설업 부분의 고용 회복 그리고 소비 모멘텀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로존 위기의 완화 및 QE3가 전개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달러 약세는 주식시장 및 원자재 가격 등의 강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전에 1, 2차 양적 완화 때와 비슷한 모양새를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금주 체크해야 할 일정 및 이벤트로는 오는 18일 그리스 스페인 국채 입찰, 19일 포르투갈 국채 입찰 및 미국 8월 주택 착공 건수, 20일 스페인 국채 입찰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결국 금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시행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 1차 목표치는 직전 고점이 2,050포인트 부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책 이벤트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 시점 국내 증시의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달러 약세 국면에서 이머징 마켓 강세 현상 등도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경기의 부진 및 9월 말 이후 시작되는 3분기 어닝 시즌 진입에 대한 관망 심리가 커질 수 있으므로 2,050포인트 선 부분에서는 주식 비중을 일부 줄일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은행,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을, 중기적으로는 유럽 리스크 완화에 따른 조선 업종 트레이딩을, 그리고 3분기 실적 개선으로 정유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효해 보입니다만 유럽 및 미국의 정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대형주를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개별주 대응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신한금융투자의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는 19일 대선 출마 관련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안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충정로 구세군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의견을 들어온 과정과 판단을 국민께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안 원장 측의 유민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안 원장은 이 자리에서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출마 배경과 대선 캠프 참여 인사, 국정 비전 등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18대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 원장 간 3자 간 대결 구도가 됩니다. 특히 문 후보와 안 원장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향후 대선판을 뒤흔들 최대 이벤트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각각 독자 출마하면 야권 필패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KDI는 오늘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6%에서 2.5%로 1.1%포인트 내렸고 내년 성장률은 4.1%에서 3.4%로 0.7%포인트 내렸습니다. 민간 소비는 올해 1.9%, 내년에는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8%포인트, 0.6%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번 하향 전망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탓에 수출 수요가 크게 둔화하고 내수도 부진해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KDI는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고 내년 재정 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해 소폭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저성장 흐름의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비우량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등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더블B 플러스 이하 투기 등급 기업의 등급 하향 조정이 10건, 부도가 6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투기 등급 분석 대상 82개사 중 20%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부도 처리된 업체는 네이처글로벌, 동양텔레콤, 세계투어, B&B 성원 등이고 신성 솔라에너지, KIC, 인스프리트, GND윈텍, 유비프리비전 등은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투기 등급 기업 중에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은 대봉LS 단 한 건이었습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등급 상승은 대기업군에 한정돼 있고 중소기업군은 하락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49조 8,904억 원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전국의 3만 2천여 개 공공연구기관과 연구개발활동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미국 4,016억 달러, 일본 1,788억 달러, 중국 1,043억 달러, 독일 926억 달러, 프랑스 578억 달러 등에 이어 세계 6위권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민간 재원이 36조 7천여억 원, 74%로 가장 많고 정부 공공부문이 13조억 원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가 9조 132억 원으로 18%, 응용연구가 10조 1천억 원으로 20%, 개발연구가 30조여억 원으로 62%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과 청진항을 포함해 북한 북동부 항구 4에서 5곳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을 인용해 북중 양국의 민간 기업이 선봉, 나진, 청진, 김책, 흥남,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 북동부 지역 항구 가운데 4에서 5곳에 대해 공동 개발에 나섰음을 중국 관련 당국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나진항은 이미 북중 양국의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이 공식화한 곳이고
청진항 공동개발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북동부 지역에서 나진항 이외에 북중이 공동으로 항구 개발에 나선 사실이 중국 당국자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에서 7.6%로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언론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8%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6%로 6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데다 수출 역시 2009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제 구조 조정과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판젠핑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판 주임은 그동안 중국은 투자와 수출 확대에 기대 성장을 이뤄왔다면서 이러한 모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비의 90%를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보다도 더 대중화된 보험이 바로 실손 의료보험인데요. 그런데 이 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의 이상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훈입니다. 예, 얼마 전에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개선책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실손 의료보험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총 의료비의 63%가량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머지 37%가량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는데요. 고객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입니다. 실손보험은 그 의료비의 90%를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실손보험 개선안을 보면요. 큰 틀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고객 편입을 높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손보험 단독 상품의 판매입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이 장기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내년 4월경에는 실손보험 단독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2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자기 부담금을 2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더 낮춘 상품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전에는 의료비의 90%를 보험에서 보장했는데 보장 범위를 80%로 낮추고 보험료를 더 내린 것입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는 고객이라면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3년마다 조정되던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도 특징입니다. 3년마다 너무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다 보니 민원이 자주 발생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기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보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험료 조정에 따른 가격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보험료 인상의 원흉으로는 병원의 진료비 가다 청구가 꼽힙니다. 그런데 이 억제 대책이 기대 이하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험사들은 그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 비용인 비급여 항목 코드와 비급여 의료비 확인 장치 마련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내년 중에 추진하겠다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고객이 보험사에게 의료비를 보상받으려면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돈을 낸 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팩스로 내야 하는데요. 보험사로서는 단순히 영수증만 보고 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병원들의 가행 진료나 의료비 가행 청구 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 대책도 소비자들이 보험료가 너무 오른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 책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 급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결국 보험료를 잡으려면 청구되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가려내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데 이 부분의 대책이 약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계획을 위해서는 병원의 과도한 진료 행위를 솎아내고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의료비 표준화를 유인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모든 진료비의 적정성을 따지는데요. 가다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문제 소지 싹부터 자르고 있는 셈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비급여 항목 영수증 표준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조정 창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손보험의 가입자 수는 올 4월 말 기준으로 2,500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위상과 비중이 이처럼 크지만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자동차 보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해도 국토해양부 산하에 의료분쟁심의기구와 자동차 보험 정비 협의회가 있어서 정부가 의료계와 보험사,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의 이해 조율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갈등 조정 창구가 없다 보니 의료계와 보험사 간의 협의는 없고 반목과 질시만 커지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밑에 의료분쟁심의기구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내로 복지부 산하에 있는 개인의료보험협의회를 열어 개선 대책의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비급여 항목 코드화 등을 제도권에서 논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지켜봐 달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의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KT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역량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KT는 오늘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제작 지원 펀드 조성을 골자로 한 콘텐츠 생태계와의 동반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이 펀드를 연내에 조성해 앞으로 3년간 영상과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펀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KT와 외부 전문가, 펀드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쌍용건설이 최근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하다가 무효한 것에 대해 응시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쌍용건설은 1차 면접과 적성검사에 참여했던 응시자 319명에게 갑작스런 중단으로 혼란과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편지는 김석준 대표이사 회장과 쌍용건설 임직원 일동의 명의로 작성했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멀티챔버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방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오래 사용해도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하는 프리미엄 청소기 L9000을 출시했습니다. 멀티챔버 시스템은 흡입된 먼지와 공기를 큰 먼지방과 6개의 미세먼지방에서 2번 걸러내 미세먼지를 99.7%까지 잡아내는 혁신 기술입니다. 또 먼지를 걸러내는 헤파 필터와 제균 기능의 은나노, 냄새를 제거하는 활성탄과 항균 기능의 제올라이트 등 다중 필터를 채용해 먼지는 물론 냄새,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메탈 소재의 컬러를 입힌 세련된 디자인에 색상은 바이올렛 글램과 페이골드 2가지며 가격은 55만 원에서 59만 원 선입니다. 백화점들이 올 추석 휴무일을 하루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의 주요 백화점은 추석 당일인 30일과 다음 달 1일 휴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이틀 휴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아 백화점은 본점인 명품관은 이틀 휴무를 하고 나머지 6개 점은 10월 1일 정상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예년처럼 이번 명절 당일에도 문을 엽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이번 추석에 모든 점포가 문을 열기로 했고 홈플러스는 6개 점을 제외한 모든 점포가 정상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